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두 분 올스타 휴식기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네. 금요일 토요일 네. 올스타전을 취재하고 와서 어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일을 했던 탓인지 아직 피곤함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오는 20일까지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인데 요 휴식일까지 좀 체력을 완전히 보충해서 네. 후반기 레이스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보겠습니다. 김도환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회사에서 당직했습니다. 저희는 또 부서 관계없이 또 이 비특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당직했고 그저에도 당직하면서 TV로 저는 올스타전을 봤어요. 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정말 이번에 폭우 피해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 이제 야구 기자분들 올스타 브레이크 때 한가할까봐 예, 또 이렇게 빅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큰 뉴스 하나를 투척해줬죠. 네, 내년인데요. 네. 서울에서 LA 다저스하고 샌디에이고의 빅뱅이 드디어 열립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 3월 20일, 3월 21일 서울 시리즈 이 고척돔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서울에서 메이저리그 공식 경기가 열리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 뭐 이거는 KBO가 오래전부터 추진을 했었던 거잖아요. 사실 이 보도는 현지 매체에서 5월 8일인가 그때 나왔었던 그래요? 보도입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도 기사를 썼었고요. 오. 그때 제가 확인한 거는 고척 스카이도 계약이 완료됐다였거든요. 이미 다 현장 실사까지 마쳤고 준비까지 다 짜여진 상태였고요. 그쪽에서 이제 골랐던 상대를 다저스와 샌디에이고로 맞춘 게 이게 결국 한국의 가장 친숙한 팀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이 두 구단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일본에서 자주 열렸었잖아요. 뭐 일본에서 열리는 거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엄청 부러웠잖아요. 네, 너무 네. 도쿄돔 맨날 보고 그랬었죠. 네. 이번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허구현 총재가 역시 그 메이저리그 관련해서는 그 열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한번 느꼈고 예전에 중계하실 때 항상 뭐 누구하고 식사했다고 이제 그런 그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빈말이 아니라 네. 이번에도 이제 식사도 많이 하셨고 발로 뛴 결과 허구현 총재가 그래도 한 건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허구현 총재가 애리조나 전지 훈련 때 그때 미국에서 맨프레드 네. 예, 그 총재하고 뭐 식사도 하고 뭐 피닉스 단장도 만나고 뭐 다 얘기를 했거든요. 샌디에고 단장을 만나고 그런 게 이번 결실로 이어지지 않았나 저도 김도환 선배 생각에 동감합니다. 사실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해외에서 열리는 거는 이번이 9번째? 네, 멕시코에서 예, 한번 그렇죠. 있었고요. 또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9년 일본 도쿄에서 있었고 호주 시드니에서 했었던 것도 있고요. 또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도 있었는데 결국 서울이 9번째 도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시아 대륙에서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아시아 대륙 두 번째입니다. 9번째긴 하지만 사실상 열린 대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한 나라가 됐다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를 배려해서 가장 친숙한 팀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팀 샌디에이고와 다저스가 맞붙는 것도 정말 야구 팬들 신나는 소식이잖아요. 네, 조금 전에 김하성 선수 홈런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이고 유니폼 입고 한국에서 뛰는 거 정말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일날 태극기 두르고 이제 기념 촬영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LA 다저스가 뭐 박찬호 선수, 유현진 선수, 서재영 선수 비롯해서 우리 거의 한국 팀이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네. 그래서 이 두 팀의 대결 기대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커쇼, 무키베츠 또 뭐 프리머 선수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마 이 선수들이 온다면 아이디 제한합니까? 이거 우리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네. 고민이 많은데 미국 현지에서도 담당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올 그러니까, 테고 한국 KBO 리그 이제 야구를 취재하는 쪽도 많이 할 텐데 아마 인원 제한을 두지 않을까. 그러니까 담당 기자가 전 제안하면은 제 돈 내고 가서라도 좀 볼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안 안 하면 공짜로 가서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보통 저희가 예전에 농구도 NBA 선수 올 때 아이디 제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거기에 준하게 아이디 제한을 각사에 뭐 한두 장으로 하게 되면 저는 뭐 후배 기자들이 가면 제 돈 내고라도 저 마차도라던가 네. 커쇼 선수 볼 의향이 있습니다. 정말 야구 팬들 가슴 설레게 만드는 소식이었어요. 오늘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닷컴과 또 인터뷰를 했어요. 서울 시리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는데 일단 김하성 선수는 한국 팬들이
워낙 열정적이고 네. 그래서 더 기대된다. 한국 야구가 나를 만들었다. 이런 인터뷰를 해서 또 감동을 줬습니다. 야, 정말 가슴에 울림 있는 말인데 하나하나 맞는 말이어서 또 고기를 끄덕끄덕하면서 그 인터뷰를 곱씹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내년 3월 20일,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날이 빨리 오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KBO 리그 올스타전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현장에 두 분 다 가셨나? 아까 TV로 보셨다고 네, 그랬고, 저는 TV로 직접 가셨다고 그랬고. 일단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 비가 많이 내리는 속에서도 행사할 건 다 했어요. 홈런 레이스, 퓨처스 올스타전 그리고 올스타전 본 경기까지 다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역대급 올스타전이다. 일단 재미가 있었다고 좀 보는데요. 네. 본 경기를 포함해서 모든 행사가 재밌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썸머 레이스라고 팬들하고 선수들하고 이렇게 함께 장애물을 투하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마치 결승에서 SSG와 롯데 이 유통 더비가 또 열렸고 마침 롯데는 49장을 홈으로 쓰는 팀이었는데 롯데가 짜릿한 역전승으로 이렇게 우승을 차지한 것도 좀 돋보였고요. 본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뭐 나누는 올스타가 이겼는데 선수들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어요. 이게 몇 해 전부터 올스타전 하면 선수들이 뭐 잘 꾸며서 와서 막 그렇게 있었는데 뭐 롯데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제니 춤 이것도 했고 제니 닮았잖아요. 소크라테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팀 선수들하고 이 트럼펫을 먹고 빠빠빠 들어왔고 또 구자욱 선수가 여장을 하고 나왔는데 파울을 때렸어요. 근데 포수 박동원 선수가 잡으려 하니까 옆에서 제발 잡지 말라고 하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삼성의 북계명 선수가 중간중간 이 씬스틸러로 등장해서 뭐 댄스도 추고 공군 전투복도 입고 그리고 뭐 투수임에도 외야로 나와서 타자로 변신했고 뭐 안타도 고우석 선수 151km짜리 직구를 때려서 적시타를 치기도 했고요. 또 8회에는 이 외야에서 펜스 앞에서 이제 펜스 플레이를 하면서 공을 잡기도 했었어요. 이런 모습들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던 올스타전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뷰캐넌은 바람잡이인 줄 알았어요. 이 흥행을 위해서 여기서 초빙해온 전문가 있잖아요. 행사용. 그러니까 뷰캐넌 선수가 연예 인기가 있는 게 그 뭐 춤도 잘 추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또 인상 깊게 봤던 게 이날 이제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참전 유공자도 초청이 됐고 중간에 이제 의장대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의장대 공연이 펼쳐졌는데 국방색 잠바를 입고 그 뒤에서 마치 그 장군처럼 이렇게 관전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선글라스 끼고요. 그래서 뷰캐넌 선수가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문화를 아우르는 그런 퍼포먼스의 힘도 있어서 야구뿐만 아니라 뷰캐넌 선수의 힘은 정말 대단했다. 전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일단 베스트 퍼포먼스상은 롯데 김민석 선수가 받았습니다. 제니춤을 췄고, 근데 이제 뷰캐넌 선수가 자신이 이제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발표하기 직전에 걸어 나옵니다. 걸어 나와서 자기가 아니네 하고 돌아서. 이게 또 팬들한테 화제가 되고 했었습니다. 저는 투표를 안 했습니다. 여기 있었기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12표가 이제 김민석 선수가 나왔고 이제 뷰캐넌 선수가 4표 받았는데 저는 뷰캐넌에 표를 던졌다고 자신 있게 아쉽네요 좀. 일단은 뷰캐넌 선수가 뭐 좀 아쉬운 면이 있고 김민석 선수가 베스트 퍼포먼스 탔긴 했지만 두 분께서 보시면서 이 선수 진짜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다. 내 마음속에 베스트 퍼포머 누가 있을까요? 저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소크라테스 조금 전에 얘기해줬잖아요. 사실은 소크라테스 선수가 이 반짝반짝 빛난 최은성 선수 아니었으면 MVP예요. 근데 MVP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선수 정말 아쉽게 홈런 치고 퍼포먼스 하고도 MVP를 못 받은 선수로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노진혁 선수 누구나 예상을 했습니다. 노검사라는 별명이 있기 때문에 법복을 입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깜짝 놀란 포인트는 이 보자기라고 해요. 책 서류 달린 거 보자기 같은 걸 들고 왔는데 그 안에 헬멧이 있었습니다. 헬멧을 있었고 또 안타를 2개를 쳤는데 치고 나갈 때마다 영장 발부라는 문구를 들어보여서 좀 팬들에게 큰 웃음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날 그 폭우 때문에 특보 체제여가지고 근무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무하느라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봤습니다만 날씨 때문에 걱정이 컸거든요. 맞아요. 이게 날씨 때문에 그 블랙 이글스 에어쇼 공군 특수비행팀인데요. 요게 이제 KBO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것도 취소됐고 사실 경기 직전 각종 행사가 거의
거의 모든 게 다 취소됐습니다. 썸머 레이스 빼고는 다 취소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22,990명의 많은 관중이 들어찼고요. 또 선수들과 한 마음이 돼서 10개 구단 공식 응원가를 아무래도 롯데 팬들이 많았는데도 10개 구단 응원가를 다 함께 부르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사직가장에 가면은 거대한 노래방과 같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진짜 그 말이 정말 그대로 딱 맞는 올스타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본 게임에서는 최은성 선수가 MVP를 탔습니다. 예, 홈런 레이스 우승했죠. 그리고 MVP까지 탔는데요. 1982년 이후에 무려 41년 만에 올스타전에서 말루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와. 이 최은성 선수 올해 완전히 복받은 사나이로 그 주목을 받았는데 저는 특히 이날 포장을 하기 위해서 김용희, 허규호, 김민호, 김은국, 전준우 이렇게 롯데 출신 미스터 올스타 5명이 이 마운드에 서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김용희 선수가 지금 이제 김용희 전 감독이 1982년에 말로 홈런을 때렸으니까 그 이후에 41년 만에 올스타전 말로 홈런 역시 별 중의 별은 최은성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최은성 선수가 상금도 두둑히 챙겼습니다. 올스타전 MVP 상금이 1,000만 원, 홈런 더비 상금이 500만 원. 와. 이틀 동안 1,500만 원을 챙겼고요. 여기에 부상으로 홈런 더비에서 비거리상도 받았는데 이게 갤럭시 10 그러니까 그거를 태블릿 PC를 받았습니다. 태블릿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거의 이거 세금 한 45% 떼도 이거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가져갈 것 같은데요. 와, 대단합니다. 정말 최은성을 위한 올스타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그리고 올스타전에서 한 가지 또 눈길을 모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NC 박건우와 강인권 감독이 만났습니다. 좀 미묘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건우 선수가 이제 공식석상에 나간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나눔 올스타 7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고 또 베스트 12에 들었기 때문에 경기장 사정 팬사인회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팬사인회에서는 기자들에게는 뭐 공식적으로 무슨 얘기를 따로 남기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첫 타석에서 안타를 또 치고 나가면서 마침 일루 주자가 일루 그 코치가 강인권 감독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모아서 공손히 하는 모습이 또 이 카메라에 잡혀서 둘이 이제 화해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번 일을 계기로 두 사이가 풀릴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해빙무드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이제 문책성 2군으로 강등된 게 지금 보름이 넘었고 사실 당시에 이제 강인권 감독이 조금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하기 힘든데 박건우 선수하고 면담을 하지 않았다. 대신 팀 플레이를 해치는 행동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박건우 선수 면담 없이 2군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만난 거거든요. 박건우 선수도 그동안 이제 충분히 이제 반성했을 시간이 있을 거고 제가 이거를 카운트를 해보니까 물론 13일 날 창원 롯데전에서 1군 등록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안 올렸거든요. 후반기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주말 금토일 시리즈부터 시작이 되니까 한번 그때 어떻게 되는지 엔트리 변동을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경기장에서 안타 2번으로 만났고 경기장 밖에서도 한번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뭐 박건우 선수가 그 이후에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사제지간에서 좀 많이 풀리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박건우 선수가 그간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강인권 감독이 또 팀 순위도 지금 중요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팀 순위가 지금 4위인데 플러스 1위에 5할에서 안 부를 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프로 무대는요. 그리고 단장이 돈을 100억을 주고 사온 선수를 안 쓴다? 이것도 프로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를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직전에 했던 선택 자체도 결국에는 팀을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아마 후반기 때 특히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후반 경기 때 보면은 팀을 위해서 불러야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각 구단의 후반기 전력과 전망을 자세하게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1일부터 KBO 리그 후반기에 들어갑니다. 먼저 전반기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순위표부터 짚어주시죠.
LG가 승패 마진 플러스 19개로 1위로 전반기를 마쳤고요. SSG가 LG에 2.5게임 차 뒤진 2위입니다. 3위는 전반기 막판 연승 가도를 달린 두산이고요. 4위는 5할 승률에 플러스 1개를 기록한 NC입니다. 5위부터는 모두 5할 승률이 되지 않는데요. 롯데가 5위, 기아가 6위, KT가 7위, 한화가 8위, 그리고 4위부터 4위 NC부터 8위 하나까지는 격차가 3.5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9위는 현재 7연패에 빠져 있는 키움이고요. 최하위는 삼성입니다. 네. 자, 2강 7중 1약. 이게 이제 거의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 순위표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순위표 순서대로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그 상위권부터 볼까요? LG와 SSG. 전반기 내내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지금 LG 트윈스하고 SSG가 2.5경기인데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많아 보이긴 하지만 못 따라잡을 승수가 아닌 게요. LG 트윈스가 물론 이제 공격 지표라든가 팀 이제 생산성이 120이 넘어요. 그러니까 보통 팀보다 20% 이상의 공격 지표가 좋지만 맨 끝에 이제 켈리 선수가 전반기 막바지 부진했죠. 그리고 국내 선수 선발들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SSG가 김광현 선수가 좀 제 모습을 찾으면 1, 2위 싸움도 저는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일단 LG가 SSG에게 격차를 유지하면서 선두를 맞출 수 있었던 게 맞대결 성적에서 6승 2패로 크게 앞섰어요. 네. 여기서 플러스 4개를 냈기 때문에 크게 앞서 있는데 일단 LG의 전력이 지금 야수 전력 같은 경우에는 10개 구단 최강이고요. 최강이죠. 여기서 이제 국내 토종 선발진 문제만 뭐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느 정도의 선수 영입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LG가 그대로 질주하면서 한국 시리즈 직행 티켓을 따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LG가 막강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SSG가 요즘 좀 어수선하잖아요. 일단 최근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데요. 최근 전반기 마지막 10경기에서 3승 7패로 주춤했고요. 주축 타자 최정이 부상으로 라인업에서 이제 빠져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빠지니까 공격력이 당연히 무뎌질 수밖에 없었고 불펜진도 노경은, 고효준 선수 등이 전반기에 좀 많이 던졌는데 이게 좀 많이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주 화요일엔 2군에서 뭐 단체 얼차려 및 선수 개별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악의 분위기로 전반기를 마쳤는데요. 후반기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위기를 좀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후반기 첫 번째 대결이 이 LG 대 SSG입니다. 그렇습니다. LG와 SSG 대결인데 아마 잠실에서 열리기 때문에 LG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많은데요. 일단 LG로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SSG와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상황이고 SSG는 이번 3연전을 만약에 잡는다면 순위 역전이 또 가능하거든요. 양 팀이 총력전 승부를 했고 오늘 영경혁 감독도 무조건 총력전에서 이번 주말 3연전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분위기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정세영 기자가 조금 이제 겸손하기 때문에 언급은 안 했지만 그 정세영 기자 단독 보도한 아까 그 잠깐 언급한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얼차려, 배트폭행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원준 선수를 퇴단했어요. 물론 무명 선수지만 일반 야구 팬들은 잘 모르는 선수지만 이런 일 때문에 선수를 퇴출시켰다. 구단 분위기가 2군이라도 1군에 약간의 영향은 있거든요. 그래서 SSG 입장에서는 기존 선수들이 잘하고 최종 선수도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위기를 어떻게 추스리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추신수라든가 고참 선수들 김강민 선수를 비롯해서 고참 선수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이번 후반기 첫판에 밀리면은요 사실은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배수의진을 쳐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어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2군에서 이런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3년 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재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SSG는 선수 관리에 좀 구멍이 뚫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휴식기가 SSG로서는 더 반가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스려서 들어와야 SSG로서는 좀 분위기 반전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있는 경기를 토대로 남은 하반기를 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3위는 두산입니다. 두산 대단해요. 두산이 그러니까요. 어느새 9연승을 했어요. 분명히 한 이세혁 감독이요. 진짜 있었는데. 전반기 마지막 경기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 처음 봤어요. 저는 감독 되시고.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 체제로 첫 9연승이고 이게 두산 베어스가 최근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올해 이제 양의지 선수도 좋고 그리고 이제 곽빈이라는 토종 에이스 나왔죠. 그리고 외국인 브랜든 선수를 영입한 게 이제 결정적이었는데요. 지금 후반기에 10연승 이상 타게 되면
지금 2강에서 3강으로 재편될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두산의 미라클 야구가 지금 기세를 떨치고 있어요. 일단 두산의 불펜도 지금 대단한데요. 구원진 평균 자책점이 연승 기간에 0.82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김명신 선수가 7경기에 5개 홀드, 뭐 정철원 선수도 2세이브 3홀드를 기록하는 등 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요. 가을 야구 가기 위해서는 결국 마운드인데 지금 마운드가 가장 잘 돌아가는 팀이 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진짜 그 전통 강호 두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4위는 NC입니다. NC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박건우 선수가 합류하면 조금 더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NC는 전반기 저는 가장 놀라운 팀이라고 뽑고 싶어요. 그만큼 하위권 전력을 평가받았는데 강인권 감독 중심으로 좀 똘똘 뭉쳤는데요. 지금 박건우 선수가 일단 오면 공수에서 다 플러스 전력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손아섭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원팀으로 다시 간다면 언제든 일을 낼 수 있는 팀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손아섭 선수의 이 자신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뭐 전반기 패디 선수 빼놓고 뭐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두산하고 더불어서 외국인 원투펀치가 가장 강력한 팀이 NC이기 때문에 NC는 연패를 타기가 힘든 팀이거든요. NC의 이 상승세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을 야구 마지노선 5위에는 롯데입니다. 5할 승률 깨졌어요. 결국 예. 승패 마진 마이너스 한 그러니까요. 결국 마이너스 1 됐네요. 예. 플러스 마무리했는데 11이었는데. 지금 이제 팀 홈런, 팀 타점 이런 게 리그 전체 최하위권입니다. 장타율도 많이 떨어지고요. 마운드도 지금 뭐 삼성이요 두 번째로 평균 자책점이 높은데요. 일단 투타에서 모두 분발이 필요하고요. 유강남 선수가 좀 많이 살아나야 되고 롯데는 기세의 팀이잖아요. 네. 한번 또 기세가 불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빨리 기세가 살아나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환 기자는 그 롯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롯데 기대한다는 얘기를 2번, 3번 했었는데 네. 지금 플러스 11승을 다 까먹었고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렉스 선수를 지금 무릎이 안 좋으니까 네. 구드럼 선수 영입 늦었다고 보고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이제 42개나 때렸던 구드럼 선수가 후반기 반등의 키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지하고 스트레일리도 저는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바꿀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엔. 네, 결국 나머지 한 장 카드를 누구를 데려와서 예를 들어서 두산의 브랜든 카드라든가 한화 이글스도 산체스 데려오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 게임 체인저를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6위는 기아입니다. 기아도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추격세를 올리고 있죠. 지금 저는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외국인 투수 교체. 거기에 김태군 선수 영입 딱 하면서 선수단에 우리 가을 야구 꼭 간다. 너네 따라와라. 이런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나성범 선수, 뭐 김대용 선수가 부상 복귀 후에 지금 든든히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투수진도 뭐 기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기아를 5강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최근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7위는 KT입니다. KT도 상승세를 탈 듯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뭔가 그 유리벽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도 6월 말까지 5할 승률 밑에서 플러스 한 개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또 부상자들이 돌아오면서 힘을 냈는데 지금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4개인데 저는 이강철 감독 그리고 KT의 전력을 봤을 때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올해 5강 후보 중에 저는 가장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키플레이어는 다른 팀은 이제 외국인 선수를 많이 얘기했지만 KT는 강백호 아니겠습니까? 전반기 막바지에 또 3중살까지 쳤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운이 너무 안 풀리고 있는 선수인데 액땜을 그동안 계속 했으니까 이제 7월, 8월부터는 강백호 선수한테도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8위는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와, 하나 정말 대단해요. 네. 어느덧 34승 40패니까 네. 마이너스 6이에요. 계속 두 자릿수로 하다가 지금 5할을 노려볼 수 있는 성적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게다가 최은성 선수 지금 뭐 홈런 레이스 MVP 받았죠. 그리고 노시환이라는 선수가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MVP 후보로까지 벌써 이 손꼽힐 정도기 때문에 타격 괜찮죠. 그리고 지금 아마 문동주 선수가 8월에 8월에 일단 선발 수업을 끝내고 그 아시안 게임 체제로 들어가서 빠지게 되면 김서현 선수를 이제 선발에 아마 넣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산체스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투수진도 해볼만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화 이글스 저는 그 검정색 말 다크호스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위는 우승 후보 키움입니다. 이거 키움 어떻게 된 겁니까? 우승 후보 아니었어요? 방망이가 너무 안 맞습니다. 네. 이정우 선수, 김혜성 선수는 어느 정도는 해주는데 나머지는 지금 좀 심각한데요. 7연패를 지금 당하고 전반기를 마쳤는데 팀 타율이 2할 9리. 장 타율이 2할 6푼 1입니다. 뭐 팀 타율 평균 팀 타율보다 떨어지는데요. 역시 방망이가 해결해 줘야지 승리를 할 수 있으니까 후반기 방망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면면에 비해서 굉장히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게 바로 키움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삼성은 이러다가는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삼성 얘기를 뭐 많이 해가지고 네. 지금 31승 49패 지금 마이너스 18경기거든요. 이게 사실상 탈꼴찌가 지금 버거워 보이는데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오승환 선수한테 기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젊은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BFA 단연 계약을 했던 구자욱 선수가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될 거예요. 맨날 그 올스타전에 와서 퍼포먼스만 하면 안 돼요. 이제 구자욱 선수도 삼성 라이온즈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아팠던 것은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구자욱 선수를 비롯해서 좀 중심 선수들, 젊은 선수층에서 베테랑으로 가는 선수들의 좀 분발이 필요할 것 같고 정말 삼성이 예전에 돈성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최강 삼성이었다는 그 1강이었던 때가 옛날이어를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기 팀 순위표를 보면서 쭉 10개 구단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죠. 올스타 휴식기를 마치고 다시 한번 프로야구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또 야구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순위 또 몇 주 사이에 야구 몰라요. 네, 야구 언제 몰라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한번 또 프로야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한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